이건 아까 얘기했고, 노자의 도덕경 자체가 역의 이치와 상통한다. 노자를 역경을 전수한 특별한 인물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도덕경에서 음양을 말하거나 천지의 도를 말하는 것이 개사의 역은 천지와 같다거나 천지의 도를 포괄한다는 논리와 같다고 평가한다. 한대 역학자 엄군평은 역을 노자로 해석해서 도덕경 GD라는 책을 서술한다. 이 책은 역학의 관점에서 도가가 도교로 전환해 갈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한다. 양웅은 엄평의 책을 두고 관 대역지 손실해요. 람 노치지 복귀라고 평가한다. 이 말은 역학의 손실을 살펴서 노씨의 기고, 깃들어져 있는 뜻을 살펴본다. 그러니까 역이나 노자나 똑같다 이 말이네요. 동안시기 주역 참독에는 주역의 괴상과 일월의 운행을 역의 원리로 포착해 이를 위 역설을 제시한다. 이러한 관점은 연단수를 설명하면서 역과 단의 참동론을 제시한다. 우리가 읽을 책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참동론이에요. 단역 참동론. 한대상수형 크게 두 줄기로 구분할 수 있다. 초연수 경방 그리고 양웅의 태연경. 이것은 술수 전복으로 이해할 수 있고, 주역탐도 참동계는 방기 술로 이해할 수 있다. 자, 술수와 방기. 이 술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명리, 풍수, 전복 모두 필요하네요. 전복, 정치는 것, 명리, 관상, 풍수 이런 것들을 술수라고 해요. 그래서 술수학 그러면 응용학문이죠. 응용학문. 이론학이 있고 응용학문. 그러니까 우리가 학술대회 그러잖아요. 학술대회. 그러니까 논문 발표를 학술대회 그러잖아요. 이 말은 학과 술이에요. 학과 술인데 학은 이론적인 것, 술은 응용적인 것. 그렇게 같이 표현하는 것을 학술대회에 부릅니다. 그래서 이 술수 자체가 여러분은 도장이라고 해서 도교 경전에 수만 권의 책을 모은 책에 보면 도교는 반이 딱 50%가 이거예요. 나머지 50%가 철학, 종교, 그리고 나머지가 술수와 방기예요. 그래서 도사 중에 9은, 열의 9은 의사이거나 술수가이거나 방기가예요. 하나가 이론가이죠. 그래서 도장이라는 책, 수만 권의 도교 경전을 모아놓은 것들 안에서는 명리, 풍수, 관상 등등을 전문으로 한 책이 수만 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기죠. 방기는 의학, 약학, 도인, 체조, 전기신론, 수련 등등의 내용을 다룬 것을 방기라고 해요. 그래서 장생불사를 위해서 사용되는 의학학, 체조학, 내단수련, 외단술 다 포함해서 방기라고 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만이라는 나라가 1990년 초에
중국 방술 대사전 이런 책을 출간했어요. 그 출간을 주도한 사람이 이제 대만의 어떤 대학 총장인데 이렇게 두꺼운 방술 사전이 있습니다. 이 방술학에 대해서 그 책들은 번역을 좀 그 사전은 번역을 해내야 되는데 어마어마한 양이기 때문에 이건 뭐 한 5년 잡아야 될 것 같고 혼자 하기 힘드니까 팀을 짜야겠고 그거를 경기대 동양문학과 이름으로 출간이 된다면 상당히 의미 있는 작업이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언제 기회가 오겠죠. 자, 그렇게 나눌 수 있다. 그 다음에 한대 역사의 이론들 괴기술이에요. 변화를 포착하다라고 붙였어요. 한역의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괴기술이다. 괴기란 8개 혹은 64개를 1년 40, 12달 360일에 배당해서 괴상으로서 1년의 절기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괴기술의 제창자는 맹인데 맹인은 한나 선제 때 사람이에요. 맹이의 괴기술 특징은 주역의 괴상으로 1년의 절기 변화를 설명하는 것이다. 맹이의 괴기술은 감계, 진계, 리계, 택계의 사정계가 24절기를 주관한다라고 보는 것이며 하나의 계에서 6효가 있는데 그 6효의 매효가 하나의 절기를 주관한다고 설명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감계 초효는 동지에 배당되고 구이효는 소한에, 육삼효는 대한에, 육사효는 입춘에, 구호효는 우수에, 상육효는 경칩에 배당되는 것이다. 나머지 사정계인 진계, 리계, 택계도 24절기에 하나씩 배당하면 1년 24절기가 사정계의 각 효로 배당된다. 효를 보면 그렇죠. 초효, 감계 초효는 동지, 이효는 소환, 삼효는 대한, 사효는 입춘, 오효는 우수, 상효는 경칩, 진계 초효는 춘분, 이효는 청명, 삼효는 고구, 사효는 입하, 오효는 소만, 상효는 망종, 리계 초효는 하지. 이렇게 사정계로 24절기를 배당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괴기설을 이렇게 맹이가 제시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인트로에서 얘기했지만 세계의 이 세계라는 것을 공간적으로 4개의 괴로 이렇게 동서남북을 정하고 거기에 24절기를 배당하고 24절기에 사정계라고 배당된 괴들의 효들을 하나씩 배당하면 이까지 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기의 변화를 괴나 효상으로 포착하겠다는 뜻이죠. 구조화해서 포착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13쪽 봅니다. 맹이의 계기설은 1년 12달을 괴상으로 표현한다. 이때 원칙은 12달 음양의 기가 소식하는 규칙성을 개의 효상에 보이는 음양의 소식으로 포착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1년 12달의 소식을 괴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당나라 성녀 일항은 개의라는 글에서 12소식계는 맹이에서 처음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 자, 다시 맹이라는 사람이 처음 이러한 구조를 짜서 이렇게 말했다라고 얘기해서 그리고 보면 여기서는 좀 더 이제 12달로 이제 넘어갔죠. 12달 넘어갔는데 콤파스가 없어서 동그라미를 못 그려가지고 가장 작은 접시를 뒤엎어서 그렸는데 그림이 이 모양이에요. 좀 예쁘게 못 그려서. 아니, 이 정도면 잘하셨는데. 잘한 거야.
접시를 가장 작은 접시를 엎어서 이렇게 동글. 이 그림에서 보듯이 10월 달은 곤게 모든 효가 음인 상태에서 11월이 되면 복회. 그 다음에 초요의 일양이 생겨나고 12월에서 4월에 이르는 기간은 양효가 계속 증가해서 건계에 이르고 국계인 5월에서 공계인 10월에 이르는 기간은 음효가 계속 증가한다. 이러한 1년 12달을 음양기의 변화가 소식하는 것이고 이것을 12개의 계산에서 음효와 양효로 의 소식으로 표현하였다. 그러면 1년 12달의 기의 흐름과 변화가 괴상으로 표현된다. 이게 이제 역보느기라는 말의 명제에 맹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그렇게 주장하고 이렇게 괴기술로 표현한다. 두 번째, 맹희는 역법을 도입한다. 여기에다가 맹희는 고대 역법의 후와 기 개념을 끌어온다. 그래서 육허 개념을 확립한다. 고대 역법에서 5일을 1후라고 하고 3후를 기라고 불렀다. 그래서 5일 곱하기 3후는 15일이 되고요. 한 달에는 중기와 절기 두 기가 있다고 보았다. 중기 더하기 절기는 15, 그래서 30. 이를 합하면 6후가 되고 30일이 된다. 또 매 일기의 사물을 초후, 차후, 말후로 구분한다. 이러한 고대 역법의 용어를 가져와 중국계를 동지의 초후로 배당하고 한 달의 책을 9, 6, 7, 8이 되고 이를 합하면 30이 된다고 말합니다. 자, 다시 역법을 도입했다. 역과 역은 별개의 것이죠. 별개의 것이고 별개라는 것은 두 가지가 다른 목적, 다른 이유로 만들어진 학문이고 서로 무관했다라는 뜻이겠죠. 근데 이게 맹의에 와서 결합합니다.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일반적으로 역자 위역 역자 위력 역은 그 자체로 역이고 역법은 그 자체로 역법이다. 근데 이거를 결합시키려면 뭐가 전제가 있어야 될까요? 역합하고 역법이 결합하면 얘는 전복이잖아요. 길흉을 점치는 거잖아요. 얘는 이 1년 또는 한 달 또는 하루를 어떤 특정한 단위를 가지고 그걸 구분하는 논리잖아요. 근데 이 두 개가 결합하려면 뭐가 전제가 돼야 돼? 생각해봐. 뭘 전제할까? 절기의 변화. 그게 뭐 또 여기서도 맞추려고 하고 저쪽 역법에서 맞추려고 하는. 그래, 그것도 맞는데 추역 안에서. 꽤 맞죠. 그러니까 그것도 맞는데 그 전제 위에 계사전에서 계사전에서 끌어와야 될 거야. 천지의 준칙이다 그걸. 또 정선생 또 아는 말. 계가전 앞에 줄기를 하는데요. 지금 여기란 천지를 포괄하니까
이 개사 말이 있어야겠죠. 개사 말을 끌어온 다음에 두 번째 뭘 해야 돼? 여기 이미 천지의 표준이라. 천지가 구조화되는 것들의 기준이 여기라. 이 말은 거꾸로 역을 어떤 표준화하거나 구조화하는 것이 천지를 표준화하거나 구조화하는 것이 역이라. 그래서 역은 천지의 범위를 넘어가지 않은 라고 계산전에 얘기했어. 네. 좋아. 이걸 전제를 하고 두 번째 전제가 뭐라? 이거 두 번째. 설계 전에 시공간 그러니까 뭐 지는 동방야요, 뭐는 먼야요 하는 것도 그겠지. 그치? 역 자체에서만 찾아, 계사 자체는 역전 자체에서 찾으면 그렇겠죠? 계사와 설계전. 이거를 갖다가 가지고 오면, 이걸 전제로 하면 일단 큰 전제는 해결됐어. 역전 자체 기본적으로 세계를 구조하고 또는 그걸 방위를 삼고 천지라는 세계에 어떤 기준점들이 생겼어. 근데 천지는 가만히 있지 않아. 변해. 그쵸? 그러면 이 변화하는 것, 이 구조 안에서의 변화하는 것을 말하려면 역번호 기 하면 되겠네. 역은 키의 근본 하나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쨌든 역법도 키의 변화를 어떠한 하루 낙각을 사용하든 한 달 낙각을 사용하든 24절기를 사용하든 1년에 365일을 사용하든 키의 변화이겠죠. 그렇죠? 그럼 다시 그래 놓으면 이 키의 변화를 도상으로 표현하거나 또는 음양으로 표현하거나 또는 괴상 표상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라는 말이 결합되면 두 가지는 결합할 수 있죠. 논리가 맞든 안 맞든 응승하든 응승하지 않든 그렇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맹이라는 사람이 고대 역법의 용어를 가져와서 결합하기 시작합니다. 결합하기 시작해서 이렇게 결합해내면 어떻게 돼요? 역과 역을 결합하면 어떻게 돼요? 세계를 구조화해서 볼 수 있고 구조화된 것 안에 키의 흐름을 패턴화해서 볼 수 있고 패턴화해서 볼 수 있으니까 우리는 키의 변화, 어떤 변화에 어떨 때는 따라야 하고 어떨 때는 이게 이상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인식해낼 수 있죠. 그게 음양 제이슬이죠. 그렇죠? 이해했어요? 좋아요. 다음 또 갑시다. 그래서 한역 혹은 상수학의 가장 큰 특징은 계기설입니다. 이 계기설은 역학의 24절기 1년 4시 12달을 키의 흐름으로 파악하려고 합니다. 키의 변화를 괴상의 음양표로 파악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 역법을 역학과 결합하는데 이러한 계기설을 맹이가 처음으로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고 여기 초순이라는 사람이 맹이 역학에 대해서 맹이가 역학의 역법을 두고 도입한 것을 두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역, 설역 이걸 좀 써봅시다. 잘 쓸게요. 예쁘게.
역학으로서 역법을 설명하는 것과 역법으로서 역학을 설명하는 것, 그것은 하나로 합치는 것, 하나로 같게 만드는 것은 억지로 끌어붙이는 것이다. 역은 저절로 역이고 역법은 저절로 역법이다. 그런데 그 뜻은 통한다. 그러나 그 쓰임은 합치될 수 없다. 자, 이 말은 뭐예요? 해통할 수 있어. 그러나 역이 만들어진 것과 역법이 만들어진 것은 그 목적, 의도, 쓰임은 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하면 어떡할까요? 역법은 사실은 우리 일상생활에 농사 언제 짓고 뭐 기후변화 일어날 때 어떻게 대응하고 이런 용도나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주역은 길흉을 점치는 거죠. 점치는 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르지만 통할 수 있어. 왜냐하면 점치는 것에 대해서 점치는 목적의 주역이 만약 세계의 구조를 파악하거나 이 세계의 구조 안에서 변화를 파악하는 것으로 의도를 목적으로 바꾸면 통할 수 있어. 근데 그 쓰임이나 의도나 목적은 원래부터 달랐기 때문에 같지는 않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정리한 것은 어쨌든 경방 이전에 맹희라는 사람이 건문역학이라는 것의 그 특징으로서 역은 희에 근본한다라는 명제를 내걸고 1년 또는 뭐 24절기를 기의 흐름으로 파악하려고 하고 그 흐름을 괴상이나 효상의 음량으로 포착하려고 하면서 이 세계를 구조화하거나 패턴화한다. 그래놓고 이 구조화 패턴화에 위해서 역법을 끄집어 와서 결합하기 시작한다. 됐죠? 여기까지. 예. 자, 그러면 음양가라고 표현을 할 때는 역자를 어느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엄양가? 네. 엄양가는 실은 전국 시대에 학파를 음양가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래서 음양가는 역과도 무관하고 역법과도 무관하죠. 그렇게 그럼요. 네. 그들은 이들과 무관하죠. 저는 저 역법의 역자를 오히려 좀 바꾸려고 아니라 역법의 역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지금 했거든요. 근데 둘 다 무관하다는. 음양가들은 기본적으로 왕조의 변화를 포착하고자 했던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음양가 누구예요? 이름 추연을 음양가라고 추연이라는 사람이 오행가는 없고 음양가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추연이라는 사람이 의도했던 바는 왕조의 변화를 설명하는 것, 그 변화를 통해서 어떤 이 세계가 추연은 뭐 음양보다는 오행을 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오행의 체계로서 이 왕조의 변화, 그 왕조의 운명 뭐 이런 것들을 보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추연은 그러한 관점 안에서 유가적 베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연이 예기 원령이나 상서 홍범이나 등등의 논리를 기초로 해서 정교 천자가 정치를 펼칠 때 어떤 오행에 따라서 하는 것, 왕조가 오행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 이런 것들을 주로 말하고자 했지. 뭐 역법을 말하려고 했거나 역학을 말하려고 한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그렇게 이들과 무관하다고 봐야죠. 이런 사람. 제 말이 맞나요, 우리 신생이?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지금 논문을 쓰시고 열심히 하시는데 내 말이 틀렸는지 안 맞는지 점검해 줄 사람이 이 사람도 있고 이 사람도 있고 한대 역학은 이 사람한테 물어보면 맞나 안 맞나 틀린 다 대답이 나오고 음양오행은 이 양반한테 물어보면 맞나 안 맞나 대답이 나오고 나는 그냥 막 말하는데 틀리면 틀리다고 말하세요. 네. 최근에 계속 나오는 게 1월 소식을 공부하고 1월 소식에 이제 어디에서 말하는 게? 출연에 대해서 이제 사기에서 얘기할 때 다 1월 소식 얘기를 하거든요. 주연이 예, 1월 소장하고 1월 소식. 그러면 그 1월 소장이나 소식은 앞에 역자인가 이런. 주연에 관련된 제가 중국 논문을 한 20편은 읽은 것 같은데 소식과 무관합니다. 이럴 소식과 무관합니다. 주연은 이럴 소식을 말한 적도 없고 주연이 말한 것은 오행, 상생 또는 상극, 대구주론 예, 오행, 상생, 상극과 대구주론 큰 대자, 아홉 구자 그주 모을 주자를 쓰는 것은 그 사람이 바라보는 이 오행론으로 바라보는 세계관인데 이 세계관 안에 음양 소식은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렇게 쓴 글은 잘못된 글입니다. 또 질문 오늘 여기까지 하고 질문.